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 INUBS입니다. 저희 INUBS는 우리 대학 언론기관으로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과 영상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요. 매일 점심 저녁으로 학내 스피커와 식당 모니터를 통해 학우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부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극 이야기의 이준영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역사는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는 학우 여러분, 오늘은 어떤 역사와 함께 하셨나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역사. 이왕이면 재미있게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역사는 어렵지만 사극은 좋아하는 학우분들은 주목해주세요. INUBS가 드라마와 영화의 힘을 빌려 역사를 재밌게 전달해 드릴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극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의 키워드는 6마리의 용입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어떤 작품으로 역사를 바라볼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고려라는 거학을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6 인물을 그린 사극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생각하면 짙은 아이라인의 여성스러운 말투의 특징을 가진 육룡이 나르샤의 미친 존재감, 길태미가 자꾸만 생각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혼돈의 시대였던 고려에 난세의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을 세운 6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육룡이 나르샤. 육룡이 나르샤라는 작품의 이름은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악장 용비어천가 1장의 첫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해동 육룡이 나르샤라는 구절인데요. 해석하자면 우리나라의 6 용이 나르시어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이때 원문에서의 육룡은 세종대왕 위로 6대 선조를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드라마의 육룡은 달랐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실존 인물인 태조 이성계, 그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삼봉 정도전, 이성계의 아들인 태종 이방원, 가상의 인물인 이방지, 무휼, 분이, 이렇게 6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조선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고려 말 혼란스러웠던 시대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변요한의 무이이야. 춤의 꽃놀이 도와줘 내 노래
느리게 흥겨운데 500년 공들여에서 대엄 모두 호사로다. 아비는 칼 맞아 쓰러지고 자식들은 세금에 찢겨 죽고 쟁가루 날리는 맘올 때에 동곡 소리 구슬퍼라. 무이야 무이야 세상의 문노니 생사를 가름의 정치와 칼이 다를 게 무엇냐. 전중에 이름 없는 새야 왜 그리도 슬프게 우느냐. 어차피 들꽃의 진자리는 찾을 수 없지 않느냐. 무이야 무이야 세상의 문노니 생사를 가름의 정치와 칼이 다를 게 무엇냐. 전중에 이름 없는 새야 왜 그래도 구슬프게 우느냐. 어차피 들꽃의 진자리는 찾을 수 없지 않느냐. 고려 말은 말 그대로 난세였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든 말기는 혼란스럽긴 하나 고려 시대는 내후 외환의 시기로 상상을 초월했던 것인데요. 고려 말 북쪽에서는 홍건적이라는 무리가, 남쪽에서는 왜구가 출몰해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집권 세력들은 권력 있는 문벌, 세력 있는 족속이라 하여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 권력을 독점했는데요. 이들의 토지는 울타리를 칠 수 없을 만큼 방대했으며 영토를 산맥과 하천으로 나눌 정도였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백성들이 송곳 하나 꽂을 내 땅이 없다고 말하며 시장에 나가면 굶어 죽는 백성들의 시체 썩는 냄새가 천지에 진동할 정도라고 하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겠네요. 어디서든 영웅은 등장하는 법. 이러한 난세의 시기를 걱정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신진사대부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울랄라 세션의 굿바이 데이. 하루하루 나도 눈물 삼키고 가슴 안에 네 모습 지우며 살아. 내 마음을 다 주어도 부족한 사람, 목이 메어 더는 부르지 못해. 맘의 상처가 더 커져만 가고, 지우려고 애써도 지울 순 없어. 그리운 네 모습이 언제나 맴돌아. 나의 두 눈 속에 네가 베여 자꾸만 차올라. Goodbye day, 사랑이 가네요. 우리 함께 보낸 추억마저 다 가져가네요. Goodbye day, 시간아 멈춰줘. 그댈 보낸 맘이 죄되어도 아프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 네가 생각나 늘 가슴은 뛰고, 마음은 벌써 내게로 달려가는데, 그리운 네 얼굴은 언제나 맴돌아. 나의 두 눈 속에 네가 베여 자꾸만 차올라. Goodbye day, 사랑이 가네요. 우리 함께 보낸 추억마저 다 가져가네요. Goodbye day, 시간아 멈춰줘. 그댈 보낸 맘이 죄되어도 아프지 않게. 내가 사랑이 모자라 그댈 보내고 울어요. 가슴 아픈 사랑 다시는 그대 하지 말아요. 눈물이 내 앞을 가리고, 그댈 보낸 맘이 죄되어도 아프고 아픈 날. Goodbye day, 사랑이 가네요. 우리 함께 보낸 추억마저 다 가져가네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 이별하는 날. 신진사대부의 대표적 인물은 포은 정몽주와 삼봉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드라마 속 육룡 중 한 사람인 정도전을 살펴보자면, 정도전은 올곧은 성격 탓에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나주의 천민촌에서 2년간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때 책에서는 배우지 못한 값진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방구석에서 공부만 하는 선비들보다 백성들이 더 영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도전은 백성들을 중심으로 민본주의 사상에 입각해 왕의 성씨를 바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상 세계를 위한 역성 혁명을 꿈꾸게 됩니다. 이때 정도전은 역성 혁명의 든든한 권력자를 물색하게 되는데요. 당시 고려에서 급부상하고 있던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인 최영과 이성계를 떠올립니다. 그중 검문세족 출신인 최영이 아닌 이성계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쯤이면 떠오르는 경쟁 구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정몽주와 역성혁명을 통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던 정도전인데요. 이 둘 사이의 세력 대립으로 인한 긴장의 끈을 잘라낸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아이유의 바람꽃. 이대로 돌아설 거면 사라질 거면 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바라보면서 숨이 막히면 눈을 감은 채 살아도 좋을까. 보지 않아도 보여서 듣지 않아도 들려서 그대 숨결에 다시 살아난 바람꽃처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안고 싶어도 못 안는 그대 손끝이 내 맘에 닿으니 긴 밤이 지나고 나면 알까 눈물 속에 웃고 있는 사랑은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대 마음에 다시 살아난 바람꽃처럼 보지 않아도 보여서 듣지 않아도 들려서 바람에 실려
그 인물은 바로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 중 유일하게 문과에 급제할 정도로 영민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방원이 하루는 아버지 이성계에게 자신이 정몽주를 제거하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이성계는 정몽주는 자신의 오랜 벗이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가 낙마하는 사고가 발생해 정몽주가 문병을 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방원과 정몽주는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여가와 단심가입니다. 이를 통해 분개한 이방원이 사람을 보내 개경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이게 되는데요. 3개월 후 조선이 건국된 것으로 보아 정몽주의 죽음은 곧 조선 건국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실제와 다른 드라마 속 이방원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천우희의 조선의 마음. 홀로 메마른 들판 위에 기댈 곳 하나 없이 외로이 서 있네. 못다 핀 꽃 한 송이 기나긴 어둠 속에 태양은 뜨지 않아. 힘겨운 하루하루 눈물만 흐르네. 눈물앞이 되어라. 서글픈 세월 맘을 적셔다오.
학우 여러분, 역사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방원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저는 주입식 교육 아래 이방원을 피해의 왕자라고만 생각하곤 했습니다. 은연중에 정몽주는 선, 이방원은 악으로 나눈 것이죠. 하지만 작품에서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타파시켜줍니다. 극중 이방원은 귀족 중심 사회인 고려에서 백성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개혁을 꿈꿉니다. 고려든 조선이든 그저 백성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극중 정몽주는 유교적 가르침을 기반으로 개혁을 한다고 말하면서 왜 반역이라는 반유교적인 행동을 하냐고 비판하는데요. 결국 자신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는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선했던 성군이 권력이 커지면서 초심을 잃는 폭군이 되는 클리셰는 많은 이야기의 소재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육룡이 나르샤는 이러한 뻔한 클리셰에서 벗어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주는 것인데요. 이 작품은 이방원이라는 캐릭터의 열정과 무모함을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려내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역사 속 이방원이라는 인물 역시 친족을 거침없이 살해하는 잔혹한 인물이기는 하였으나 백성과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임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또 다른 역사적 인물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예은의 출항. 얼마나 기다렸나 너절한 과거와 이별할 그날을 홀로의 계절을 박차고 나와서 우리로 만날 날을 얼마나 기다렸나 해묵은 기억과 이별할 그날을 옛날의 그이는 묻어두고 새로이 태어나는 날을 인생을 안다면 신선이라 어찌 사람이겠소 배 위에 이 한 몸 올랐으니 어디라도 가보자 닻을 올려 기야지 여쳐 나가자 비탄으로 뒤덮인 땅은 뒤로 하고 소리 높여 기야지 여쳐 노래해 찾아가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될 그곳을 품 안에 희망을 안았어도 어찌 안온하겠소 어쨌거나 돛을 펼쳤으니 어디로든 떠나자 닻을 올려 기야지 여쳐 나가자 불안으로 뒤덮인 땅은 뒤로 하고 소리 높여 기야지 여쳐 노래해 찾아가 또 다른 매일을 살아낼 그곳을 닻을 올려 기야지 여쳐 나가자 그림자
오늘은 육룡이 나르샤의 시선에서 역사를 바라보았는데요. 역사에 대한 흥미가 한층 올라가셨나요? 사극은 역사에 대한 끊임없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관심을 지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극 이야기는 앞으로도 역사를 모티브로 한 문화 콘텐츠들로서 여러분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역사와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이지연, 진행의 이준영이었습니다.